발전했는데? 야, 중간에 이거 끊기는 소리 나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 나 아까 일부 수업 중간에 끊겨가지고 내가 다시 찍어야 돼. 얼마나 화가 났나. 큰일 났어. 나 지금 자정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찍어야 돼. 자,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는데 오늘 6단원 다 나갈 거예요. 좀 볼륨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33페이지부터 책은 내 좀 이따가 쭉 보면서 정리해 보라고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자, 잠깐만 안 좋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각을 다뤘을 때 각이라 함은 하나의 점과 일찍 다니자. 하나의 점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그 도형, 그것을 각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각도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벌어진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각들, 그리고 각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점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도형을 각이라고 했고, 그 사이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이 각과 각도를 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좀 전문적으로,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표평면상에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초선, 그러니까 시초가 되는 선이다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거야. 근데 이 회전 방향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무슨 방향이죠 이거? 단시계 방향이죠. 단시계 방향을 플러스, 그럼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렇게 회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쪽에서부터 30도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3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 선은 움직이는 선이라고 해서 이름이 동경이야.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각도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단시계 방향, 즉 플러스 방향이냐 아니면 시계 방향, 음의 방향이냐, 얼마만큼, 30도냐 60도냐 90도냐 뭐 200도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뭘 했는지, 회전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각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30도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고, 90도 하면은 뭐 90도만큼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동경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120도 하면 동경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180도 하면 동경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마이너스 60도 하면 동경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쪽 방향으로 60도만큼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80도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동경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180도 해도 동경이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180도 해도 동경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이 동경 하나에 생기는 각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네. 180도도 마이너스 180도도 결국 같은 동경이 그려집니다. 근데 꼭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0도만큼 돌면은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0도일 때의 동경과 360도일 때의 동경, 그들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720도일 때의 그 동경도 역시 위치는 같겠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킬 겁니다 라고 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동경이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되어 있지만, 동경이 하나가 결정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각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했는지 그 과정을 모른 채로 오직 결과만 해가지고는 이 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게 90도일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아서 90도를 가서 이제
얼마냐? 그럼 360에다 90도 더하니까 450도일지. 아니면 거기서 또 한 바퀴를 돌아서 또 90도를 가서 얼마냐? 그럼 720도에다 90도 하니까 810도일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270도를 갔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요거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60 곱하기 n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90도만큼 더 돈 거예요 라고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각이라고 해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경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가지고 각을 정의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반각의 시스템이고, 왜? 우리가 어떤 각에 대해서 동경 하나를 결정해 줄 수는 있지만 동경 하나에 각 하나를 결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각이 정말 정말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당연히 갖춰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반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한 것도,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만큼 회전한 것도 역시 같은 동경을 나타낼 것이니까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360도 곱하기 n. 이 n은 이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모두 다 가능한 거죠. 그다음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다 쓰는 이 각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써요. 그 범위에 있는. 물론 이제 요걸 나타내는 것이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200 얼마냐? 330도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심술 부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보다 더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3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냐면 300이 아니구나.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일찍 다니자 좀.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그젠플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234페이지 중간 밑에 정도쯤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 첫 번째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초선 OX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410도일 때 이때 우리가 문제가 뭐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네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것이 이제 이 문제가 출제한 부분이죠. 그쵸? 자, 일단 이 OP라는 것은 이 410도만큼 돈 거야. 그러면 360도만큼 돌고 난 다음에 50도만큼 추가로 더 돈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을 일반각의 시스템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5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시계 방향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즉 양의 방향으로 410도만큼 돌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410도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때 생기는 동경이 가리키는 각은 어떤 각들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그때는 일반각의 시스템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자. 235페이지. 자, 우리 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내용들은 다 기억나시죠? 중1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워낙 자주 사용했었으니까 까먹진 않았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490도. 요거는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 각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490도는 당연히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360도 돌았으니까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130도 더 돈 거지, 그치?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2사분면에 있는 각이겠죠? 자, 마이너스 500도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500도는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그럼 마이너스 720도죠? 그 상태에서 정방향으로 220도만큼 돈 거지. 그럼 어디에 있겠어? 3, 4분면에 있겠지. 그치?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약점 휘어잡기 부분 볼게요. 약점 휘어잡기.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그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 사이에 관계식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거기다 나타낸 부분인데,
뭐 읽어보면 되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것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어떤 상황이겠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경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의 동경도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의 동경도 같은 곳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이 검은색 동경이 단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돌아가지고 생긴 거고 이 파란색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생긴 것이라면 이 두 개의 동경이 지칭하는 각은 다른 거겠지. 다만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을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그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동경이 가리키는 그 각 사이에 관계식을 써보자라는 거야. 이 두 개의 동경이 가리키는 각이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는 우리가 일단 이 그림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모르겠다. 혹은 우리가 같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두 개의 동경이 가리키는 각 사이의 관계식만큼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것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요 파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걸 베타. 알파랑 베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알파와 베타와의 차이가 n바퀴만큼은 되겠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그쵸? 이건 당연하죠. 얘네가 정확히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걔네 둘 사이의 차이는 360 곱하기 n, 즉 몇 바퀴에 해당하는 각일 것이다 라는 것만큼은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때 n이 0일 수도 있고요. 그럼 두 각이 똑같을 수도 있고, 그치? n이 1일 수도 있지. 두 각이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일 수도 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각 사이의 차이는 우리가 360 곱하기 n만큼 차이가 난다라고는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나는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그 각이 180도 차이가 나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야. 이 동경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얘는 무슨 막 10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 거라고 하자. 그럼 얘가 무슨 뭐 고작 180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얘랑 얘가 이 최종 위치만 가지고는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와 얘 사이에 각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는 거야. 알파 빼기 베타가 자 서로 무슨 관계겠어요? 생각해봐. 얘랑 얘 사이의 차이가 적어도 180도에다가 몇 바퀴를 도는 것이라고는 나타낼 수 있잖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그쵸?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당연해 보이시죠? 그쵸?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칸에 적혀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5칸이죠.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하나가 뭐 이렇게 그려지면은 다른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과 저 동경이 가리키는 각 사이에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아까는 계속 내내 뺐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만큼이 채워지면, 즉 두 개에 해당하는 그 각이 서로 더해졌을 때 그 각이 n바퀴에 해당하는 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봐봐. 요것은 몇 바퀴를 돌고 삐죽. 얘는요? 몇 바퀴를 돌고 반대로 삐죽. 그럼 이 두 부분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 각과 이 각을 더해주면 그것이야말로 결국 몇 바퀴에 해당하는 각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세 번째 칸이 완성된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은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대칭이 아닌 것 같은데. 됐나? 이런 느낌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자, 그럼 역시 이것도 이렇게가 서로 같은 상태인 거야.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같은 상태 아니겠어? 그치?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가 몇 바퀴를 돌고 x만큼 간 거지. 얘는 몇 바퀴를 돌고 이만큼 갔다가 반대로 x만큼 간 거야. 그러면 야야야 검은색아, 너 지금 그 삐죽 튀어나온 x 나한테 좀 빌려줘. 우리 둘이 더해보면은 너의 것을 나의 것에 보완을 시켜서 몇 바퀴에 180도 간 모양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쪽에 채워지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된다. 아니면 혼자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나 y는 x부터 먼저 그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각을 요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의 각을 요 정도로 그릴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요 부분이 여기는 요 부분이랑 서로 똑같겠죠? 맞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것도 아까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야야야, 너 그 좀 삐져나온 거 있잖아. 너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거잖아. 그거 나한테 좀 빌려줘. 우리 두 개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너 그 부분이 나 이 부분을 채워주면서 우리는 몇 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90도만큼 더 돈 상황이 연출이 될 거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5칸이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뭐 약점 이어잡기라고 하기는 했지만 뭐 그래서 약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되게 뭐 어려운 내용들을 뭐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동경이 가리키는 각이 정확히 어떤 각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가 정확히 어떤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뭐 어디에 대칭이 됐을 때 뭐 서로 뭐 어떤 상황으로 뭐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관계를 그런 식으로 야 요거를 여기에다 보완해주면 이게 완성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이만큼의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언제나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5개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다뤘었던 내용을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처음에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각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으로 벌어져 있는 그 정도를 각도라고 하면서 이걸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뤘었던 각의 체계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부터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걸 그걸 각도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얘가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했는지 그 정도가 중요한 거잖아. 즉 얘 과정을 내가 직접 보고 있지 않는다면 이 동경을 아무리 보아도 얘의 각을 정확하게 정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6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다라는 그 정확한 과정에 대한 정보까지 내가 알고 있다면 이 각은 60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느닷없이 눈 가리고 있다가 자, 얘 몇 도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모른다는 거야. 뭐 과정을 모르잖아.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해서 이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0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60도만큼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60도를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확정을 못 짓는다.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일반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던 거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60도 돈 것처럼 보이는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0도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안 돼? 몇 번 돌아오지? 네, 몇 번 돌아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 과정을 못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슨 각입니까?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60 곱하기 n 더하기 60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했죠? 네, 이게 일반각 시스템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각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공부합니다. 방금 전에는 각의 정의를 공부한 거고 이번에는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이 각은 표현하는 그 단위가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위예요. 우리가 흔히 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에다 동그라미 살짝 써가지고 표현하는 이러한 그 각도 표시법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 60분법이라는 건 한 바퀴를 360조각으로 쪼갠 것을 하나의 단위로 삼고 있는 각의 표현 체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이라는 각의 표현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호도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호가 뭔지 알지? 우리 원에서 막 뭐 호, 현, 부채꼴 이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그치? 자, 하나의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이거 뭐야? 반지름. 요거는 호. 이 반지름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서로 같게끔만큼 벌려볼 수 있잖아, 그치?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질 수 있을 정도로 얘를 벌려볼 수 있잖아. 조금씩 이렇게 벌려보다 보면은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호의 길이를 조금씩 이렇게 벌려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게끔만큼 벌릴 수 있잖아, 그치?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1이라는 단위로 삼는 각의 표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그걸 호를 가지고 정의를 내린 각의 표현 체계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뭐랑 길이가 똑같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만큼 벌어진 것을 1이라는 단위각으로 설정한 이 각의 표현 체계를 뭐라고 부른다? 호도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각을 정의한 거고요. 지금 각을 정의했다기보다는 각의 표현 방식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0분법으로 충분했었는데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미적분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고 이 삼각함수의 그 체계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호도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얘가 도대체 왜 쓰여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갈 거야. 별로 그렇게 60분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 확실히. 그래서 당장은 이제 이해가 안 가고 이제 전혀 뭐 적응도 안 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셔야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 삼각함수를 다루면서 미적분을 할 때 이 시스템을 보다 더 원활하게 사용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호도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호도법의 정의가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하는 만큼 걸린 그 정도를 1이라는 단위각으로 설정하는 각의 표현체이다. 그것이 호도법이다. 이 단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원래 RADI 해가지고 이제 라디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 뒷부분 다 삭제하고 요렇게만 써요. 귀찮으니까. 귀찮아가지고 이제 이렇게만 써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라디안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60분법은 버리고 얘만 주로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을 좀 잘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자꾸 변환하는 연습들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60분법에서의 그 가계 체계를 이제 이걸로 변환하기 위해선 뭔가 좀 이렇게 번역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전체 한 바퀴가 몇 라디안이니까 우리가 이제 360도라고 불렀었던 것이 몇 라디안이고 그럼 180도는 몇 라디안이고 뭐 90도는 몇 라디안이고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서로 같은 길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라디안이었다면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요만큼 벌어진 것은 몇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겠어? 반지름의 길이보다 호의 길이가 2배가 된다면 그럼 그때 벌어진 정도는 몇 라디안이야? 당연히 2라디안이지. 만약에 3배만큼 벌어졌다면요? 그럼 몇 라디안이겠어? 3라디안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한 바퀴가 다 그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한 바퀴가 다 그려졌어요. 자, 한 바퀴가 다 그려졌을 때는 당연히 이 호의 길이가 즉 원주죠. 이 원주는 반지름의 몇 배입니까? 2파이 배지, 그치? 왜 반지름에다가 2파이 곱하면 그 원주 나왔잖아. 2파이 r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원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반지름의 몇 배? 2파이 배가 이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요 한 바퀴는 몇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360도라고 하는 그 각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180도 이거는 몇 라디안이겠어요?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그럼 90도는요? 근데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60도는요? 좀 더 밑에다 쓰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럼 45도는요? 4분의 파이 라디안. 마지막 30도는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 다루는 360도, 180도, 90도, 60도, 45도, 30도 얘네들 왜 자주 다루지? 이거 우리가 그 특수한각에서 삼각비 뭐 그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뤄보면서 무슨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잔뜩 하고 그랬었잖아. 특수한각이니까 얘네 세 개는 이제 자주 나오고 뭐 얘네들은 이제 뭐 워낙 이제 기준이 되는 각들이니까 그래서 자주 다루는 그러한 각들인데 이 6개의 각을 이렇게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젠 능숙하게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드릴 거니까 왜 얘가 각각 이것이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생각해 가면서 지금 외우는 작업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을 때 몇 라디안인지 물어봤을 때 몇 라디안인지 몇 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몇 도를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되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드릴 테니까 요거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보세요.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지금 눈이 약간 좀 맛이 가가지고 살짝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도 하겠어요. 좀 정신도 좀 차리시고.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떠들고 그러지 마. 선생님, 그거 270도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이따 물어볼 거야. 아 근데 뭐 요것들 다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은 간단한 계산만 하면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자, 물어볼게요. 자, 영서. 2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6분의 파이 준이. 3분의 6분의 2분의 4분의 120도는? 잠시만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270도는? 4분의 3파이. 90도가 얼마야? 2파이. 아 2파이. 아 2분의 파이. 그럼 270도는요? 요거의 3배잖아. 그럼 뭔데? 2분의 2분의 3파이. 이젠 진짜 너야. 4파이 아니 뭐야? 잠깐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파이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아 맞아요? 2분의 8 맞잖아. 아니야? 아, 소리 내리지 마세요. 150도는? 6분의 5파이 240도는? 최대한 240도를 표현하기 한 좋은 번에 애를 4파이. 찾는 거야. 그럼 얘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4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4파이. 좋아.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240도는? 3분의 4파이 120도는? 3분의 4 6분의 3분의 2파이 120파이. 120도. 3분의 3분의 사. 2. 에? 왜? 정확하게 얘기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135도는? 네? 135도는? 4분의 3파이 뭐요? 불리지도 않아.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135도는? 4분의 3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210도는? 37에 21 3분의 아니 6분의 7파이 오케이. 용진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150도는? 6분의 5파이. 210도는? 6분의 7파이. 네. 자, 그럼 옆에 자신 있는 준아. 아 아닙니다. 300도는? 6분의 아니 3분의 5파이. 300도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 300도라고 하면은 항상 그 300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민이 길어지면은 이게 아직 매뉴얼이 좀 잘 안 잡힌 거거든. 그래서 방금 전처럼 300도 했을 때 이제 준하가 300은 60의 5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3분의 파이에다가 5배에다 3분의 5파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얘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르는 그 각이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25라고 하면은 180에다가 이거 더하는 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파이에다가 4분의 1파이로 해서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330도 그러면은 그럼 요 30도가 2파이에서 하나 부족한 거니까 그럼 얘가 6분의 1파이죠. 그럼 6분의 11파이겠다. 아니면 얘가 30도짜리가 11개가 모이면 되겠다. 따라서 이제 6분의 11파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지. 이런 요령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150도는 120도는 근데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약분해가지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돼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거의 뭐 이 각만 쓴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 각만 쓴다고 했는데 그러기엔 단위가 지금 너무 막 귀찮아. 2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 계속 라디안 이렇게 붙이기가 좀 짜증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자주 쓸 거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길고 우리가 그래서 상용로그 같은 것들도 야 밑이 10인 거는 우리가 워낙 자주 쓰니까 그냥 그거 생략하자 라고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십진법을 뭐 익숙하게 쓰고 있는데 원래 그 십진법으로 나타낼 때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1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안 쓰잖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삼진법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1, 2, 0 이렇게 딱 써놓고서 옆에다 3 이렇게 써줘야 그게 삼진법으로 1, 2, 0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냥 그거 안 써놓고 1, 2, 0 써놨으면은 이게 120을 쓴 건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들은 나타내지만 자주 써서 생략하자라고 서로 타협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도 괜찮았었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워낙 자주 쓰고 워낙 많이 쓰니까 야 단위 계속 쓰지 말고 그냥 이거 없는 셈 치자 하고서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360도는 뭐야? 2파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 2파이라고만 얘기해도 그건 2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 90도는 뭐야? 2분의 파이. 근데 2분의 파이라고만 얘기해도 내가 단위를 생략했을 때 그것은 라디안이라고 서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워낙 자주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위를 생략시켜서 표현을 한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설프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어. 선생님, 이 파이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파이가 아니죠? 그 원주율 3.14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벙 찐 거죠. 그럼 넌 뭐라고 생각하니? 원주율이 아니면 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제 걔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근데 봐봐요. 원주율이면 3.14 정도쯤 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80이랑 3.14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지. 180이랑 3.14랑 어떻게 똑같아?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한 거야. 파이는 원주율 3.14가 아니라 다른 존재다. 근데 그 존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질문하러 온 거야. 자, 이 파이는 원주율 파이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원주율 파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아이의 말도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3.14랑 180이랑 같아? 그치? 여러분들 그 옷가게 가면은 물론 남자애들은 잘 관심 없으시겠지만 여성분들도 이렇게 뭐 사이즈 할 때 뭐 인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1인치가 보통 한 2.5cm 정도쯤 돼요. 2.5, 1,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은 1인치랑 약 한 2.5cm랑 서로 똑같으니까 1이랑 2.5랑 같은 숫자인 거냐? 아니잖아. 서로 단위가 다른 경우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단위에 있는 이 숫자랑 이 단위에 있는 이 숫자랑 그들이 나타내는 가치와 그 길이나 양 이런 것들이 같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1인치가 2.5cm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단위를 다 빼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180도랑 약 3.1415 점점점 하는 그 원주율 라디안이 서로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180도랑 원주율 라디안이 서로 같은 거야. 근데 라디안을 우리가 생략하고서 쓰다 보니까 마치 180과 3.14가 서로 똑같다고 써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착각인 거야, 착각.
그냥 순간적으로 단위가 빠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착각.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뭐다? 얘는 원주율이 맞다 아니다? 맞다. 즉 3.14 정도쯤 해당하는 그 값이 맞다. 여기에 단위가 빠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얘는 원주율이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도법도 다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37페이지 나와 있는 뭐 각의 변환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의 부분의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세타 라디안일 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니까 요거는 내가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도라고 안 쓰면 라디안이라고 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타 라디안입니다. 자, 이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보통 이제 R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자, 이때 이 호의 길이를 L,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전에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2배면 몇 라디안이라고 했지? 2라디안.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3배면 몇 라디안? 3라디안. 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얘 몇 배인지가 바로 요 각이네? 그럼 요거에다 요 각을 곱하면 그럼 이 호 길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에 이거 배가 호의 길이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자, 다시.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야? 라는 게 이 정답이잖아.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야 하는 게 바로 여기 써져 있는 숫자 아니야? 그럼 이것의 이거 배가 이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당연한 얘기로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은 R 세타라고 표현하죠. 그쵸? L은 R 세타. 자, S는 무엇일까요? S. 뭐 R 곱하기 세타 대신에 R 세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막 원 다루면서 부채꼴의 넓이, 뭐 호의 길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에 입학해서 L은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S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S. 일단 원래 원의 넓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원의 넓이가 있었을 건데 그때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었을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파이 r 제곱이라는 그것의 이 전체 원래 한 바퀴가 몇 라디안이지? 2파이 라디안이지, 그치?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몇 라디안만큼? 세타 라디안만큼의 비율로 우리가 여기에 넓이를 배분해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파이 중에 세타만큼에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이 이 부분의 면적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 파이랑 파이 없어지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L과 S 사이의 관계가 또 나오게 되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치? 그래서 L이라는 것에다가 2분의 1 하나 곱해주고 R까지 하나 더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S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LR 혹은 2분의 1 RL를 부채꼴의 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각각의 공식에서 첫 번째 거는 정의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거는 넓이의 그만큼의 비율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걸로 충분히 얘 유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거는 그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R 세타에다가 2분의 1이랑 R 하나씩 곱하면은 이거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식까지도 완성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나의 중단원이야. 이 하나의 중단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내용 읽어가시면서 정리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 공부했고요, 호도법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 체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거 일단 책 읽어보면서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단원 이따가 곧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표는 우리 세 번째 중단원까지 다 끝내는 겁니다. 세 번째 중단원 뭐냐? 두 개밖에 없어? 저 뒤에서 좀 보지. 세 번째 중단은 있지 않나? 왜 여기 빠졌지? 네. 다음 중단은 세 개가 공부할 겁니다.
자, 얼추 정리된 것 같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중단원이에요. 삼각함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루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때 이제 삼각함수를 그때 당시엔 삼각비라고 불렀죠, 그렇죠? 삼각비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삼각비를 정의를 내렸고 이번에도 사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삼각비인데 사실 각 하나에 따라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각이 정해졌는데 사인 값이 정의가 안 되고 코사인 값이 정의가 안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 관계로도 볼 수 있지. 어떤 각에 따른 어떤 값이 대응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삼각비라고 불렀었던 것을 이제 삼각함수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뿐인 거야.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삼각비, 즉 삼각함수의 그 정의의 변청 과정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삼각비를 공부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바닥에 직각과 함께 바닥에 깔려있는 그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내가 각 A에 대한 삼각비를 얘기할 때는 이걸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덜 헷갈려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권장을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각 B랑 직각이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각 B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각각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코사인 B 얘는요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사인 B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탄젠트 B 밑변분의 높이. 그러다 보니까 얘의 위치가 중요했었던 거야. A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때 밑변과 높이의 위치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럼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 B에 대한 삼각비를 논할 때는 B를 바닥에 깔아둔 채로 빗변, 밑변, 높이로 이제 대응시켜 놓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 따라서 이 C의 대변은 스몰 C고 A의 대변은 스몰 A고 B의 대변은 스몰 B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C분의 A라고 쓸 수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C분의 B라고 쓸 수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A분의 B라고 쓸 수 있었죠. 즉 우리가 가장 원시적인 삼각비의 정의를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삼각비의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확장시켰었냐면 4분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4분원. 이렇게 4분원. 그때 당시에 이제 얘는 단위원의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1과 1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그 원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때 30도만큼 돌았을 때 생기는 그 원과 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 그림이랑 뭔가 좀 비슷한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으니까 요걸 A라고 두고 이걸 이제 B라고 두었을 때 분명히 1분의 A가 뭐야? A죠, 그쵸? 이거를 이제 코사인 30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1분의 B, 얘는 뭔데? 그 B지. 얘는 이제 사인 3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A, B였을 텐데 그것은 코사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너는 A, B로서 즉 코사인 30도, 사인 30도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했었던 결론이 뭐냐면 단위원의 일부인 4분원상에서 세타만큼 돌았을 때 생기는 그 교점에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건 4분원상에서만 했었던 얘기였어. 즉 0도부터 90도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9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까지가 마무리되었었죠. 이해됐지?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그 각의 범위가 어때요? 각의 범위가 어떻지? 0도부터 360도까지 배웠나? 아니야. 무궁무진하게 음의 방향으로도 양의 방향으로도 무한한 각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얘를 확장을 시킨 거야. 어떻게? 이 정의와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뭐만 확장시킬 거냐면 범위만 확장시킬 거야.
그래서 이 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230도의 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230도만큼 돌리는 거야. 그럼 한 대충 한 요 정도쯤 돌아가려나? 요때 생기는 교점 있죠? 이때 이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230도, y좌표를 사인 230도라고 두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생기는 이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냥 요게 확장된 뭐가? 각이 확장된 버전에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다룰 궁극적인 삼각 함수의 정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 바이블에서나 교과서에서나 꼭 여기가 단위원일 필요는 없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알베 확대하고 축소하고의 문제이지 뭐 사실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우리가 좀 다루기 쉽게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원, 즉 요때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단위원상에서만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 그렇게 통일을 시킬게. 근데 다만 이 바이블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단위원으로만 제한시켜두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R이라고 할 때 그럼 이게 이제 R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녀석의 그 좌표 역시도 X좌표랑 Y좌표도 역시 단위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또 R배가 됐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단순히 X, Y라고 써놓고 이때 코사인 값은 무엇입니까? R분의 X입니다. 사인 값은 뭡니까? R분의 Y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걸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항상 단위원일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좀 통일을 시킬게.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코사인 값이 되도록 이 자체가 사인 값이 되도록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보기가 더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써보다 보면은 사인과 코사인 이런 것들을 다 다룰 때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것보다는 1인 걸로 좀 통일시켜 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익숙하게 이제 공부를 해두시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 정의하는 삼각함수는 오직 뭐만 달라졌을 뿐이다? 시스템? 아니야. 각의 범위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플러스 각의 정말 큰 뭐 720도 무슨 뭐 750도 1080도 이런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을 뿐이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유지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셨다면 요거 이해하는 것도 뭐 일도 아닌 거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했었을 때 생기는 그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도록 하죠. 일단 기본 세팅은 반지름 길이가 r이었었으니까 r이라고 둘게요. 자, 이때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이것분의 이것이 코사인 세타 아니겠어요? 그래서 r분의 x 그것을 뭐라고 한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이제 y좌표가 되겠죠? r분의 y 그것을 사인 세타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x분의 여기는 이제 y죠? x분의 y 그것을 탄젠트 세타라고 하겠다. 특히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이쪽 단원에서 충분히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겠지만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x좌표분의 y좌표는 그냥 이 직선의 기울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탄젠트 값은 그 동경의 기울기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의미 부여 확실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 이걸 연장선 그려놓고 막 여기 수선 그려서 요 녀석의 y좌표를 탄젠트로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x분의 y 즉 이 동경의 기울기로서 우리가 탄젠트 값을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저 정의도 잘못된 건 아닌데 저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기하학적이죠. 알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x좌표랑 y좌표를 가지고 r분의 x 코사인, r분의 y 사인, x분의 y 즉 이것의 기울기 탄젠트. 오케이? 근데 이것을 r배 축소시켜서 우리가 단위원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r배를 축소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원은 당연히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겠죠? 쪼그라들었을 거야. 반지름 길이는 1이고 자, 이때 세타만큼 회전했었을 때 생기는 이 좌표 그것이 이제 x, y라고 하자. 여기 있는 이 x랑 y랑 다르겠죠. 당연히 축소가 됐으니까. 자,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지.
1분의 x가 코사인이고 1분의 y가 사인이니까 결국 그냥 x좌표 자체가 y좌표 자체가 코사인과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친구는 코사인 세타, 요 친구는 이제 사인 세타 라고 쓸 수 있으니까 x라는 것 그 자체를 코사인 세타, 그다음 y라는 것 자체를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동경의 기울기 그것이 이제 탄젠트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알겠죠? 원래 정의는 이렇게 적혀 있겠지만 이걸 알배만큼 축소시켜서 굳이 R분의 그런 것들 막 다 가지고 다니지 말고 단위원상에서 이렇게 그 좌표 그 자체를 코사인, 사인, 그 다음 그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놓는 게 조금 더 이야기하기는 더 쉽고 편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정의를 다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게 삼각함수입니다. 알겠죠? 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제 이거 말고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만약에 이 세타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면 코사인과 사인은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면 둘 다 양수야. 당연한 거지, 그치? 이거 뭐 우리가 외워야 돼? 야, x좌표랑 y좌표랑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건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치? 당연히 둘 다 플러스겠지. 탄젠트는 어때요? 즉 기울기는 어떠냐? 양수겠지. 자, 2사분면의 각이라고 생각해보자. 세타가 만약에 2사분면의 각이야.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면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각각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일단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오케이. 자, 3사분면의 각이라면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양수. 자, 4사분면 각이라면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 당연하지, 그치?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이걸 외우는데 괜히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 어디까지 공부를 한 셈이냐면 저기 246페이지까지 아니다 247페이지까지 공부를 한 셈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48페이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일단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냐? 여기 나와 있잖아. 코사인이 x고 사인이 y라니까. 그럼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니까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 이걸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공들여서 공부해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x의 증가량은 x 좌표 그 자체겠고 y의 증가량은 y의 좌표 그 자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 그것들의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그게 탄젠트가 나오겠다. 즉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겠다. 이 세 번째 이 부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치? 일단 요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 이거 뭐라고 했지? 단위원이라고 했었지, 그치? 설마 이 원의 방정식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영서씨? 이 원의 방정식 뭡니까? 이거 단위원이에요. 원점이 중심인 단위원이요. 원의 방정식 이거 원방. x 마이너스 왜? 원점이 중심인데? x 플러스 y는 야이씨, 진짜 너 이따 나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 이 원방이. 와, 자, 지성아 너가 도와줘. x 2제곱 x제곱이라고 부르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 1 은 1. 그냥. 자, 이게 이 단위원의 방정식이죠. 원방.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점의 좌표들은 전부 다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니까 이 궤적이 그려진 건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서 x좌표랑 y좌표가 코사인과 사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x에다가 이 y에다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각각 대입했을 때 정리된 식은 참인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한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한 거. 항상 이렇게 괄호를 쓰기가 귀찮아서 괄호를 탈락시킨 건데 그럼 괄호를 그냥 단순히 빼기만 하면 되지 왜 이 2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왜 이 안으로 파고 들어왔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 오른쪽 끝에 적혀 있었을 때는 각을 제곱한 걸로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그냥 단순히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는 건지 아니면 세타를 제곱한 것에 코사인 값을 얘기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알아? 헷갈리지?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거야. 야 이렇게 쓰면은 각도를 제곱한 걸로 생각할게. 대신 코사인을 제곱하고 싶은 거라면 즉 코사인 세타라는 그 코사인 자체 그 전체 값을 제곱하고 싶은 거라면 얘를 이렇게 위치를 옮겨다 적은 걸로 표현을 할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괄호를 쓰기 더럽게 싫었나 봐 그렇지? 괄호 쓰면 해결될 문제를 괄호를 쓰기 그렇게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다. 그래서 이쪽 끝에 적혀 있으면 무엇을 제곱한 것이다? 각을 제곱한 것이다. 요 사이에 적으면 무엇을 제곱한 것이다? 코사인 그 자체 값을 제곱한 것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 단위원의 방정식을 참이되게끔 만들어주는 점을 대입을 해서 저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관계식 배운 거예요. 첫 번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두 번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사실 그게 조금 더 자주 말이 돼. 사인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나도 사실 사인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도 같이 공부를 해봤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연산을 할 때는 요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삼각 방부등식을 우리가 또 풀겠죠? 우리 레파토리가 똑같잖아. 지수 배웠죠? 로그 배웠죠? 그럼 지수함수 배웠죠? 로그함수 배웠죠? 지수 방부등식 했죠? 로그 방부등식 했죠?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세하지 않아? 삼각비 공부했죠? 삼각함수 공부했죠? 그럼 이제 곧 있으면 뭐 공부하겠어?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공부하겠죠? 그 다음 또 뭐 공부하겠어? 삼각 방부등식 공부하겠죠? 네. 앞으로 이렇게 점점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앞에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삼각 방부등식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삼각 방부등식을 풀 때 이게 또 되게 많이 활용됩니다. 알겠죠? 그걸 몰라가지고 또 문제 못 풀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앞에서부터 또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정리하시고 지금은 한 5분, 10분 정도쯤 드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중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중단원은 내가 예시로 몇 가지를 같이 좀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숙제를 다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다음 시간까지 가지고 오시는 그러니까 내일 오전 수업할 때 그때 가지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정리와 바책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약간 민감하다 이거 소리. 꺼진 거 아니지? 아, 아 그래. 나 아까 배신당해가지고 멀쩡하게 봐야지. 아 진짜 나 아까 수업 엄청 재밌게 잘했는데 다 날라갔어 그거. 재밌었어요. 나 아까 1부 수업 진짜 재밌게 했거든. 재밌는 걸까요? 나 혼자 나 혼자 웃으시네. 나 혼자 딱 수업하고 와 이거 진짜 완전 와 오늘 수업 좀 느낌 좋다. 아 네네. 혼자 뿌듯해하면서 딱 수업 다 하고서 이제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딱 그거 가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0 땡땡 00 땡땡 00. 근데 진짜 하나도 녹화 안 된 줄 알았지. 하나도 녹화 안 된 줄 알고서 완전 상심 가득해가지고 딱 봤는데 중간에 끊겼어. 왜 끊겼냐? 전화가 와서. 아 진짜. 동영상이 전화가 오면 끊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뭐야 바로 방해 금지 모드로 바꿔놓고 아니 뭐지? 왜? 물 정도. 있다고? 진짜 내 사실. 그게 그거였어? 일주일 있었을 때 다시 듣는. 아, 몰랐어. 이게 별이냐? 응. 네? 응. 2, 3, 4. 그 다음에 번호, 이거 무슨. 그럼 진짜 전화가 걸려? 네. 또 있어. 뭐라고? 아 이건 뭐라고? 일부러 같은 거 누르면 되니까. 네 한번 전화해보고. 네? 아니야. 이거 무서워. 아니 어디에도 그렇게 전화할 일이 있나 해서. 선생님이 혹시 걸리면 괜찮네요. 자.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하자. 할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숙제 저번에 쓰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응 맞아. 이건 할 때마다 내줘. 저번에 제가 스포일러 연습제.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 자, 삼각함수의 성질. 사실 뭐 요거는 그냥 이걸 책을 뭐 참고하진 않을 거고, 내가 그냥 쭉 다 해드릴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예를 들어서 파이 플러스 세타 라는 것이 기존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얘네들과 뭔가 관련이 있어요. 일정한 관련이. 뭐 마찬가지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걔네들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나중에 이 삼각 B를 가지고 삼각 함수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거의 사실상 반쪽짜리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변환하는 걸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과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적용시켜서 다음 시간까지 잘 연습을 해서 나한테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미션을 다 해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바로 시험을 볼 거니까
그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제 내가 여기서 다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따가 뭐 이렇게 잠깐만, 오늘 목요일이네. 정규 수업 들으신 분들이 없구나. 이따가 뭐 공부하러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예. 자, 일단 요거부터 썼으니까 요거 한번 변환해 볼까?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까? 자, 그림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런 것들 변환할 때는요. 자, 단위원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자, 이때 세타를 이렇게 뾰족한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이 예각을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세타가 여기 있으면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어디 있겠어요? 요게 파이 더하기 세타겠죠. 그치? 그러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것은 요 점의 y좌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기존에 있는 이 검은색 이 교점의 x좌표 또는 y좌표 또는 기울기랑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랑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이것의 y좌표는 검은색에 뭐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y좌표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근데 y좌표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정답이라기보다는 얘는 부호가 음수, 얘는 양수이니까 얘는 얘 y좌표의 반대 부호를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를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그림만 있으면 돼. 자, 동그란 거 원 하나 그리고 단위원 역시 꽤 뾰족한 예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것은 거기서 90도만큼 돌아간 거니까 요걸 뜻하는 거겠죠. 즉 여기가 세타가 되는 그런 상황일 거야. 그치? 그림상. 자,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요 점에 무슨 좌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x좌표 말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그거는 요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y좌표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세로의 길이가 여기는 요 가로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일단 여기에서의 x좌표를 말할 땐 여기서 y좌표를 빌려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부호가 뭐야? 음수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간단하네, 그치? 자, 또 다른 것도 해볼까?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것도 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역시 뾰족한 예각을 세타라고 하죠. 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2분의 3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이렇게 뒤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그런 상태인 거겠죠. 자, 분명히 우리한테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요 점에 무슨 좌표? 사인이잖아.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무슨 좌표? y좌표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얘의 y좌표는 기존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x좌표랑 관련이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기존의 x좌표인 코사인 세타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이걸로 표현할 거다, 나는. 대신 부호가 뭔데? 음수잖아. 마이너스. 끝. 이해됐습니까? 응. 간단하지? 이 요령만 있으면 진짜 쉬워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뭐 해볼까? 탄젠트 해볼까? 탄젠트 2분의 파이 안에 했던 거 마이너스 세타. 원만 그리면 돼. 뾰족한 각을 세타.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요쪽으로 요렇게 세타만큼 온 상태를 뜻하는 거겠네. 맞아요? 자, 탄젠트라고 했어. 탄젠트. 자, 탄젠트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 파란색 선에 뭘 말하는 거야?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자,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검은색 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쵸? 똑같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오케이, 역수관계. 자, 얘 긴 거랑 짧은 거랑 얘 긴 거랑 짧은 것이 이게 지금 당연히 반대가 됐잖아. 얘는 지금 긴 거분에 짧은 거고 얘는 지금 짧은 거분에 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방향이 지금 반대로 됐으니까 이게 역수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그 기울기의 역수가 정답이다라면서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냥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어때? 너무 쉽죠, 그렇죠? 자, 몇 가지 한번 더 해볼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것도 여기가 세타일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코사인 값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파란색 점의 무슨 좌표를? x좌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그 긴 거잖아, 긴 거, 그치? 기존의 그 검은색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x좌표.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오케이, 코사인. 자, 부호는 뭐야? 이 파란색 점의 x좌표의 부호가 뭐야? 음수. 오케이, 마이너스. 끝. 엄청 간단하지, 그치? 응,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요령만 있으면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조사해가지고 오시면 되냐면요. 파이 플러스 세타. 아니다. 이거부터 쓸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2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버전도 있겠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총 각이 몇 개야? 8개지. 그거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서 모두 몇 개가 되겠어? 24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 24개를 다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종이를 반으로 접고 야, 원 하나 그려가지고 거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파악하는데 뭐 이렇게 반으로 또 접으면 여러분들 자, 즐거운 종이 접기 시간. 자, 모두 몇 칸이 만들어집니까? 네. 아니야, 8칸 맞아. 하나, 둘. 이렇게 총 8칸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쫙 써주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내가 랜덤하게 2세트 찝어가지고 해줄게. 자, 너네가 불러주는 거 내가 해드릴 테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불러봐봐. 뭐 몇 번 해볼까?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골라봐. 내가 다 해줄게. 그거. 제일 귀찮아 보이는 거 골라봐. 1, 2, 3, 4, 5, 6, 7, 8. 자, 몇 번 해볼까요? 아무거나. 골라봐. 3번 하죠. 3번이랑 그 다음 또 7번. 3번이랑 7번 제외하고 2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이랑 7번 제외하고 자, 이거랑 이거 제외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네. 알았어. 일단 3번이랑 그 다음에 얘랑 좀 다르게 생긴 거 해볼게. 얘랑 얘 해볼까? 얘는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양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 배제하는 건 좀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좀 해줄게. 네. 자, 보자. 우리가 여기서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그 매뉴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일단 이거를 위에다 딱딱딱 3개를 써. 이 종이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위에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 이 아래에다가는 뭐 해야 되겠어? 원 그려야 되겠지, 그치? 이 아래에다가 이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이 각도 세타를 표시할 때 자, 세타는 꽤 뾰족한 예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왜 내가 굳이 그걸 고집하고 있을까? X좌표는 길고 Y좌표는 짧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유지시키고 싶은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그리지? 머리 터진다?
뭐가 x좌표랑 관련이 있고 y좌표랑 관련이 있는지 몰라요. 엄청 헷갈려. 이거 그림만 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알아서 해. 일단 구분만 되면 돼. 구분만 되면 돼. 근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안 할까?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할 때 머리 터져. 그럼 여기는 이게 세타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또 여기다가 있잖아. 헷갈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세타가 여기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내가 세타를 자꾸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마. 알겠죠? 너네들을 위해서야. 자, 여기가 세타야. 그럼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디에 그려지겠어?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플러스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세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야? 요거. 요 지점에서의 사인, y좌표, 코사인, x좌표, 탄젠트, 기울기인 거야. 자, 그러면 사인부터 한번 천천히 채워 나가보자. 자, 이 녀석의 y좌표. 기존에 뭐랑 관련 있어요? x좌표. 부호는 뭐야?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두 개만 딱딱 조사하면 돼. 자, 긴 길이, 짧은 길이, 무슨 길이.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 개만 딱딱 정해주시면 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 y좌표는 기존에 뭐랑? x좌표. 긴 길이, 그치? 코사인이랑 관련이 있다. 코사인.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자, 코사인도 해볼게. 자, 코사인은 이 녀석의 x좌표를 말하는 거야.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지. 자, 그럼 요거 뭐랑 관련이 있어? y좌표.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 베이스. 오케이, 사인. 부호는 뭔데? 얘 코사인 x좌표. 뭐? 플러스. 오케이. 끝났어. 두 번째 것도. 자, 탄젠트. 자, 이것과 이것 사이의 기울기 사이 관계를 보는 거야. 자, 이거 몇 도야? 90도? 야, 서로 수직이 이루고 있으면 기울기가 어때요? 그냥 점수라. 역수의 보 반대. 이게 지금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못한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대답하지 못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진짜 이거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 세 개가 다 완성된 거야. 끝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총 8칸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뭐 해보면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의 힘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 모르지? 이거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뭐 별 적이 없이 그냥 하니까 뭐 당연한 건 줄 알지? 아니야. 너희들 그 주변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거 헷갈려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 양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자, 봅시다. 사인 뭐야? 뭐야? 이 파란색 점에 뭐? y좌표. 그럼 기존에 뭐랑 관련이 있어? y좌표. 그럼 일단 뭐라고 써야 돼? 사인. 부호는? 양수. 끝. 자, 코사인. 기존에 무슨 좌표랑? x좌표랑.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코사인 세타라고 써야지. 자, 그 다음에 부호는 음수 마이너스 꽝. 자, 그 다음에 파란색과 검은색과 기울기 서로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자, 이거는 너희들이 쭉 연장시켜주면은 바로 보여요. 진짜 역수야? 부호가 반대. 따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끝. 봐봐, 한 칸 채우는 게 그렇게 걸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령만 있으면 진짜 금방 해. 알겠죠? 요거를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오는 거야. 오케이? 이걸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이거를. 아마 내가 여기다가 기존에 삼각함수 강의할 때 이걸 8개를 다 했었을 것 같아. 아마 내가 8개 다 했었을 거거든? 한번 확인해봐.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 수학에 빠지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지금 내
학생들이 다 구독을 안 누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발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오자마자 바로 시험 볼 거니까 제대로 준비해와. 만약에 내일 시험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갑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진짜. 스파 짱이다. 아닙니다.